얘들아, 오늘 121쪽 첫 시간 광합성 수업에 이어서 두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121쪽 준비하세요. 참,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증산작용과 공변세포 학습지 정답 지금 보입니다. 숙제 안 한 친구들 빨리 하세요. 증산작용과 공변세포에 관련된 학습지입니다. 여러분, 학습지 3쪽이에요. 자, 정답 다 달고 있죠? 자, 광합성의 공식, 빗물이 포도산 그리고 물 내놓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광합성 반응식, 빗물이 포도산 플러스 물. 자, 배움활동 122쪽에 가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알아보기 있죠. 목표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이 실험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정말로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준비물은 잎이 많이 달린 식물 화분, 기체 채취기, 검지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요. 실험하기 1번, 화분의 식물 부분만 비닐봉지로 감싼 후 밑부분을 고무줄로 묶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 다음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고 빨대로 숨을 불어넣는다. 공기가 통하지 않게 최대한 묶었습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추측되는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불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양이 처음보다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체 채취기이고요. 광합성 전에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을 하고 광합성이 끝난 후에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2번, 기체 채취기에 이산화탄소 검지관을 꽂고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이 기체 채취기 하나만 해도 30만 원이 넘고 검지관이 최하 5만 원에서부터 22만 원까지 있었는데 이 실험 실패하게 되면 검지관 하나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 실험 기구가 필요하네요. 그 외에도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실험도 있는데 전압이 상승했다 감소하는 그러한 원리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실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봅시다. 3번, 투명 테이프로 비닐봉지에 구멍을 막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2시간 정도 놓아둔 다음 비닐봉지에 테이프를 뜯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도를 측정한다. 정리하기 1번. 2시간 후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썼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썼기 때문이에요. 이 실험으로도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쓰여지는 게 알 수 있기도 하지만 다음 실험으로도 알아볼 수 있죠. 이건 호흡에서도 나오지만 잠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시약은 용액이 가지고 있는 액성에 따라 성질이 변하는 물질이에요. 1학년 때 배웠던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그 외에도 메틸오렌지, 그리고 BTB 용액이 여러 가지 지시약으로 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BTB 용액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음 실험은 호흡에도 나오는 실험인데 BTB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시 한번 미리 알아볼까요? BTB는 원래 색깔은 파란색으로 염기성을 띠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빨대를 이용해서 날숨을 불어 넣게 되면 CO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성인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노란색으로 바뀐 BTB 용액,
용액을 4개의 시험관에다가 덜어서 첫 번째 A 시험관은 그대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집어넣습니다. B 시험관은 보면 옆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고 있죠. 왜 이 시험관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까요? 이 시험관에 CO2가 녹아 있는데 가열에 의해서 CO2가 정말로 날아가면 색이 다시 푸른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가열할 때는 CO2가 잘 날아가라고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왜 파란색으로 변할까요? 가열하면 CO2가 날아가서 변하는 거죠. A 시험관은 그대로 노란색인데 B 시험관은 가열하니까 증발하면 양이 줄겠죠. 두 시험관은 서로 비교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C 시험관은 어때요? C 시험관과 D 시험관은 물풀을 똑같이 넣는데 C는 은박지로 싸서 햇빛을 차단한 거고요. D 시험관은 은박지로 싸지 않았어요. 그럼 C 시험관은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호흡만 하겠죠. 따라서 그대로 노란색이고요. D는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라고 은박지로 쌌어요.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BTB 용액 안에 CO2 양이 감소하겠지. 따라서 다시 파랗게 변합니다. 녹색 식물인 물풀, 즉 검정말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러한 시험관이 되겠죠. 이 실험으로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 또 광합성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식물은 빛이 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광합성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엽록체는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들어있어요. 광합성이 활발한 때는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세포일수록 활발합니다.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어떤 물질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움 활동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 탐구하기, 이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가 지금 빠졌는데 목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관찰하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할 수 있다. 준비물 봅시다. 검정말 필요하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험할 거예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에탄올, 비커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네. 그리고 어둠 쌍자가 왜 필요할까요? 자, 다음 사진은 실험에 쓰일 물풀인 검정말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실험은 광합성 산물은 산소와 녹말이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는 걸 확인해주는 실험입니다. 실험하기 1번. 두 개의 페트병 A, B에 같은 양의 물과 검정말을 각각 넣고 빨대로 3분 정도 숨을 불어 넣는다. 두 개의 페트병을 준비해서 A와 B에 빨대로 3분 정도 날숨을 불어 넣는 겁니다. CO2가 들어가겠죠. 광합성에 필요한 충분한 CO2를 공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실험의 포인트입니다. 실험하기 2번. 페트병 A, B에 구멍을 닫고 B에만 어둠 쌍자를 씌워 A와 B를 빛이 비치는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둔다. 뚜껑을 닫고,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A는 빛이 들어가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B는 어둠 쌍자를 씌우기 때문에 광합성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산소는 수소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산조수가. 산소는 조연성이고 수소는 가연성입니다. 즉 꺼져가는 향불을 넣게 되면 산소가 정말로 발생했다면 다시 불이 붙겠죠. A와 B의 뚜껑을 열고 꺼져가는 향불을 넣었을 때 꺼져가는 불이 다시 타오르면 산소가 발생한 것이고 타오르지 않으면 산소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쪽에 산소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광합성을 한 쪽이겠죠. 그럼 A와 B 중에 어떤 페트병일지 생각해 보세요. 4. A와 B의 검정말 잎을 하나씩 떼어 각각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고 덮개우리를 덮어 현미경으로 보자.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실험할 거고요. 이 실험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알갱이는 무엇일까? 바로 엽록체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현미경으로 본 엽록체 사진이에요. 자, 길쭉길쭉한 게 보이지요? 이게 바로 세포고요. 그 세포 안에 초록색 동그란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엽록체입니다. 요거죠. 자, 이 실험에서 검정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검정말의 특징은 잎이 매우 얇아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잎 하나를 똑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엽록체가 훤히 잘 관찰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자, 물중탕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열하는 물질이 에탄올이죠. 알코올이에요. 저번에 우리 생수통 불꽃 반응 쇼 했던 거 생각나죠? 에탄올을 직접 끓이게 되면 불이 확 붙어요. 여러분, 메탄올이든 에탄올이든 절대 불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류를 가열할 때는 반드시 물 중탕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근데 그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 그래서 핫플레이트에다가, 이게 지금 핫플레이트거든? 핫플레이트에다가 에탄올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불이 붙겠죠? 자, 에탄올 물 중탕하는 원리 잘 기억하세요. 에탄올은 인화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가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실험하기 6번. 물 중탕한 A와 B의 검정말 잎을 각각 받침 유리 위에 올려놓고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 거름종이로 여분의 용액을 제거하고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우리 5단원에서 영양소의 검출법 중에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검출한다는 게 나와요. 녹말은 이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변하거든요. 또한 이 내용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염색이 잘 된 부분은 진하게 보이고 염색이 잘 안 된 부분은 연하게 보일 거예요. 자, 정리하기 1번. 향불을 넣었을 때 A와 B에서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A에서는 광합성이 활발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해서 향불의 불꽃이 커졌죠. B는 어둠상자,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향불이 잘 타지 않겠죠.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A의 검정말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했고, B의 검정말은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못하여 산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검정말 잎을 그려 넣으세요. 실험한 후에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군요. 비커 A를 보니까 탈색한 후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변했지요. 이렇게 비커 B는 색깔 변화가 없네요. 정리하기 3번. 빛을 받은 검정말 잎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자 그랬죠. 식물 잎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하거나 일부가 녹말로 바뀌어 저장합니다. 이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운반돼요. 운반된 설탕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잎, 열매, 뿌리, 줄기 등 여러 기관에 저장되죠. 이 녹말이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시험관 A의 잎에서는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죠. 광합성이 일어나서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B는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녹말이 없기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즉, 빛을 받은 잎에서만 녹말이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이 그림이 짙은 보라색 부분이 바로 녹말입니다. 정리하기 4번. 검정말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되는지 설명해보자. 바로 엽록체라고 할 수 있죠. 엽록체에서 녹말이 검출된 거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빗물이 포도산.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에요. 활동 그림 이해하기 124쪽에 있는 거 같이 풀어보자. 그림을 보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무엇인지 써보자.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어진 생성물질은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빨리 풀어보세요. 풀었나요? 1번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2번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